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책으로 보면 오늘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381페이지 이 자진납부세액 부분 있죠. 이쪽부터 우리 오늘 가산세를 위주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되고 전체적 사항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관한 얘기를 쭉 있죠. 관계된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8개의 서식도 공부해봤고, 그죠? 그래서 지금 구조를 어떤 공부를 했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결국은 여기 납부세액이 될 겁니다. 그죠? 납부세액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무수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매출세액에 관계되는 뭐 대손세액의 어떤 가감 있죠? 예, 그런 행위하고 우리 어제 서식의 대부분은 이렇게 매입세액 쪽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매출에서는 지금 한 3개 정도 봤나요? 예, 뭐 수출 실적 맹세표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맹세표하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 있죠? 뭐 이걸 본 거고요. 매입세액에서 1번 타자는 뭘까요? 가장 어려운 거.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볼륨이 컸습니다. 그래서 7종의 불공매입세액도 있었고 또 납부세액 뭡니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도 있고 납부세액 재계산까지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는 주제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좀 심심한 거가 뭐냐면 우리 신용카드로 받았을 때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뭐 이런 것들 있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랄지 재활용 편의점 매입세 공제랄지 뭐 그런 그죠? 예, 서식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구조는 뭐냐면 381페이지에 보면 납부세액 밑에 보면 18번이 뭐냐면 빼기가 여기서 보면 18번이 되고요. 마이너스 19번이 신용카드 매출금 발행세액 공제고 여기 18번이 기타 경감세액 있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어제 우리가 발행금액 집계표 있죠. 우리 서식을 공부해 봤지 않습니까? 요거 이쪽에 19번이 되는 거고 18번에서는 좀 알아야 될 점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18번에서 지금 논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올해 입장에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할 수 있는 거는 전자신고 세액 공제 우리 1만 원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요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출제는 어떻게 하냐면 뭐 홈택스랄지 그죠? 홈택스에서 신고했다는 둥, 전자신고했다는 둥, 뭐 이런 언급이 되면 신고 이런 말이 언급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공제 가능한 그죠? 세액란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오늘 주된 개념이 바로 여기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가산세를 빼면 물론 뭐 예정신고 때 있죠. 예정신고 때 받아 모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미완급 세액도 있지만 그러면 이 가산세를 더하면 차감 납부세액이 되는. 자,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 기업에서 있죠. 이번에 부가가치세 얼마 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차감 납부세액이 되고 이게 그게 하기 전에 하나 더 하죠, 그죠? 가산세 하기 전에 이쪽 날인데 여기서 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저거 미완급세. 일반 환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못 받거든요.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아직 안 배우셨는데 예정신고 때는 일반 환급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이걸 차감해서 이때 가감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가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말이 언급되니까 그래서 이거 차감 납부세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오늘의 주된 테마는 뭘까요? 다른 건 아니고 그죠? 바로 여기 이거 만원 빼고 이거 빼면요 가장 오늘 주된 주제는 바로 가산세 되겠습니다. 약 한 2점에서 3점 정도 배점이 되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신고서가 7점이 출제될 때 4점은 기본적인 그죠?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세를 만약에 출제 안 하면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되겠죠.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거고요. 가산세를 내게 되면 2점에서 3점 정도를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만 잘하면 그냥 신고서 7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식이야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내용 있죠. 그 8개 한 번쯤 해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마지막 주제 여기도 많이 있죠. 여기서 많은 것도 했고 여기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가산세에 대한 이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보면 382페이지가 됩니까? 가산세 감면이 있고 그 네 번째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산세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383페이지에 보면 가산세의 종류가 지금 보니까 대충 한번 스캐닝을 쫙 해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 뒤쪽에 넘기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그죠? 엄청나게.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386페이지에 뭐 이렇게 있고 387페이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뭐를 기술하고 있죠, 그죠? 제가 봐도 그죠? 부담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산세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 뭐냐면 이 가산세를 출제할 때 그죠? 이게 여러 가지 가산세가 나와 있지만 한 10가지 정도 가산세가 얼추되는데요. 그 가산세를 다 적용이 되도록 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뭘까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다, 그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잘못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누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용인한다면 누가 있죠? 그 법률적인 강제 의무를 이행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상 있죠. 불이행한 거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으로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근데 그걸 문제를 만들 때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요. 세무 2급으로 국한하자면 상당히 있죠. 아주 간단한. 그죠? 뭐 아주 쉽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렵게 정말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쉽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약간 있죠. 여러분들이 새기면 좋겠는데 신고 기한에 뭔가를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매출세금 계산서하고 매입세금 계산서 있죠.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늦었네? 그럼 늦게라도 신고해야지. 그럼 신고했을 때 적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를 매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한 내에 신고 못했다 그러면 신고할 때 늦었지만 신고할 때 그거에 대한 가산세를 같이 내게 되는 거다, 그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계 2급으로 국한하자면 그런 유의 문제가 아닌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회사에서 있죠.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이 경우입니다. 미등록 가산세, 그죠? 우리가 미등록 가산세, 이거는 사업을 개시할 때 얘기거든요. 회사가
성립이 된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가산세가 있겠지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표 있죠. 제출, 미제출 가산세. 아니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면 그걸 제출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있죠. 어떤 부분적인 어떤 보편적인 기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우리는 가산세를 크게 한 몇 개만 먼저 새기냐면 4개만 먼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있죠. 이 4개 정도만 안다면요. 뭐 이 기출된 문제를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 보는 순간 답답하죠. 그래서 이걸 다 알아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4개 정도만 알면 충분히 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 신고서 할 때 가산세 언급하면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 66번, 69번, 그 다음에 71번, 72번인가? 하여튼 거기에 해당이 되는 4가지를 미리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 아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서 약간의 몇 가지만 더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는 크게 여러분은 4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알고 약간은 요새 옛날에는 요것만 전자세금 계산서 없을 때는 요것만 알면 됐는데 최근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때문에 그죠? 미발급과 미전송이라는 개념이 있죠. 지연전송과 지연발급 뭐 이런 있죠. 그런 개념이 막 들어가지니까 약간 복잡해졌는데 근데 일단은 잊어버리세요. 뭐 이것도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고 둘이 섞어버리면 뒤죽박죽 아무런 개념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가산세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 연습되면 조금 더 붙여가지고 그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적용하면 되리라 이렇게 봐요. 자, 가산세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라부터 TI라 하겠습니다.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 어우, 왜 이렇게 길어? 그죠? 너무 길죠. 풀세트, 풀네임이 너무 길죠. 매출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인데요. 앞으로 제가 있죠. 매출처별 합계표 이렇게 하면요. 합계표 불성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고 일단 4가지 가지를 익혀야 되겠죠. 매출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 그럼 두 번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세 번째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네 번째가 바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 이렇게 있죠. 4가지 가산세만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요. 그 현실적인 모형에서도 이 가산세만 안다라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4가지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는요. 이거는 이제 3가지가 기본적으로 세트 메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뇌일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요. 매출처별 세금계 합계표 불성실. 두 번째는요. 신고불 납부불. 네 번째는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이렇게 조금 4가지를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가산세는 뭐냐면 내가 법률에 정한 행위를 못했다 하면 하나만 가산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내가 뭐 세금 계산서 100만 원짜리 하나 신고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고 다 하고 그 부를 누락했다고 하면
그럼 너는 요거 그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가산세가 있을 건데 그 가산세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세트로 나타나요. 하나를 잘못했는데 가산세는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하나 누락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얘도 가산세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트로 좀 아셔야 돼요. 맥도날드랄지 롯데리아 가면 세트 메뉴 하면 뭐가 나옵니까? 몇 개가 나오죠? 세 개죠? 예? 세 개잖아요. 뭐 햄버거하고 그 다음에 감자 하나 하고 포테이토 하고 예, 뭐 그 콜라 그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산세라고 가산세를 주문하면 어떻게 된다? 세 개가 동시에 탁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고 혹시 그런데 그죠? 이 영세율은 영세율 거래분에 대해서 있죠. 누락됐을 때 요걸 또 매기는데 요거는 잘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본이 세 개예요. 세트 메뉴. 혹시 뭐야? 옵션이 뭐 그죠? 뭐 여름에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시키면 뭐 돼 있다 그죠? 뭐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익히고 대신에 이제 여기 항목별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할 때, 가산세를 할 때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죠. 이 첫 번째 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면 요거에 집중해 보란 말이야. 1.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매출과 세금계산서라는 요 두 개, 엔더 개념입니다. 자, 매출 거래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그죠? 교부한 거래분은 필히 뭐예요? 필수적으로 어디에? 합계표라는 거 있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데 이걸 기록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거래를 누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다, 안 됐다?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가산세로 있죠. 이 부과하는 가산세가 바로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실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가산세를 매기려면 요건이 뭐가 만족이 됩니까? 매출이면서 뭐? 세금계산 요 두 개가 만족해야 됩니다.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꼭 있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수출거래 세금계산서 교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매출은 매출이죠. 직수출이. 하지만 세금을 교부하지 않잖아요. 그거 누락했다라고 얘하고 관계 있습니까? 요거에 요건이 안 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매출 세금 계산서 100만 원짜리 누락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는데 그 내역을 합계표에 기록하지 않았죠. 그죠?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가 대응되는 요거 가산세를 매긴다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거. 최근 들어 가지고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적법하게 전송한 적법 전송부는요. 그죠? 하여튼 전송부는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분 있죠. 적법도 필요 없고 하여튼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송한 것은 전송부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가산세 매기지 않습니다. 요 점을 딱 베이스를 깔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하고 자꾸 문제를 만들 때 보면 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려 하는데요.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부는요. 전송부는 과세당국에 이미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알려준 거니까 합계표에 굳이 여기에 가산세, 그죠? 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죠? 분을 이렇게 이미 전송하였다. 그런데 합계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출제돼요.
그럼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결국은 전송부는 그 내역이 이미 과세당국한테 보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계표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송이라는 부분이 그냥 일반 그 적법 전송이 있고요. 기한 내 전송이 있고, 적법 전송은 적법 전송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데, 기한 내 전송. 전송도 있고, 그죠? 기한 내 전송도 있고, 지연 전송도 포함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송하는 기한 내 전송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지연 전송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늦게 약간 전송하더라도 일단 전송했다 안 했다? 전송했죠. 그러니까 전송했으면 돼요. 미전송했으면 안 되지만 전송만 했다라면, 늦지만 전송했지만 전송만 했다라면 이거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 지금 제가 적어주는 있죠. 요 내역이 최근 들어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사람들을 또 혼란케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거든요. 요것만 기전송부는 이 학계표 가산서 관계없다. 요것만 머릿속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크게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 첫 번째가 미제출 사유가 있고요. 미제출. 제출하지 않는 거. 두 번째가 부실기재. 부실기재 분이 있고, 세 번째가 지연제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유를,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죠? 제출